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승현입니다. 변액보험 사용설명서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 2부 5번째 꼭지 변액보험의 핵심 원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변액보험, 펀드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정식 펀드 이런 걸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거든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거지만 네네네. 그래도 개념을 한번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보통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보통 말 그대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태여 우리말로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평균 매입 효과라든지 뭐 이런 매입 식으로 가격 평준화 효과 네네. 뭐 이런 말 쓰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음흠.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없다.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없다. 예, 그 말은 계속 상승할 수 없다. 떨어지기도 한다. 언젠가는 떨어진다.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 없다.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없다. 네, 언젠가는 좋습니다. 다시 올라온다. 네. 세 그다음에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주가는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회귀한다. 네.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면은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말씀은 그 세 가지 가정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네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없다.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그 네. 세 가지 가정이 과연 충족이 됐었나요? 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이게 이제 이후에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익을 내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케이스 1, 2, 3, 4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올랐던 만큼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케이스. 이게 이제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적용해서 얘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시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한 거죠. 네네. 그래서 케이스 2번. 그렇죠. 네네.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거 내가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했다가. 폭락해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케이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내가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해서 1년 내내 횡보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쯤에 가서 다시 올라가는 제자리로 올라오는 케이스. 네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주가는 절대 한없이 올라갈 수 없다, 한없이 떨어질 수 없다,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가정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케이스 외에 뭐 특별한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네 가지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3%예요. 매달 똑같은 돈을 투입을 시켰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수익률이 2.3%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네.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1.7% 손실이 났어요. 한번 먼저 가입하자마자 올라갔었을 때. 네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주식을 사는데 언제 많이 샀냐면은 주가가 비쌀 때 많이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죠. 없네. 예.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와도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수익률이 14.67%인 세 번째 걸, 케이스. 그렇죠. 세 번째 케이스는 예. 수익률이 14.67%인 걸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이 샀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케이스 네 번째는 무려 수익률이 사실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근데 네네.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66.67%예요. 이건 좀 대박이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제일 속상했을까요? 사자마자 오른 이번 케이스죠. 그게 제일 속상했을까요? 네.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4번이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정말 1년 내내 그냥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오르기 직전까지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3번도 그에 못지않게 야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럴 정도 상황이란 네, 네.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수익이 더 좋았고요. 아,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뭘까요? 2번이었겠네요. 케이스 2번이에요. 예. 시작하자마자 막 오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결과는 와, 마이너스지만. 내가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역시 아. 나는 투자의 귀재야. 어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평균 매입 효과가 발생하고 나면은 비싸게 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건 사실은 이제 주식에 대한 거고요. 네네, 이제 네. 저희가 사실은 뭐 다루고 있는 테마는 변액보험이고 네. 그 안에 이제 뭐 펀드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게 네. 다루고 있는 변액보험에도 해당이 그대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안에는 뭐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뭐 이런 여러 형태의 이제 펀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요. 87년도 10월 달부터 2005년도 6월 달까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500 갔다 1000 갔다 500 갔다 1000 갔다 500 갔다 1000 갔다를 박스권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일부 이제 IMF 그 기간 동안에 약 14개월 정도를 잠시 내려갔다 온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500에서 1000 사이에 가장 중앙이 75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750의 선을 딱 그어놓고 750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750으로 딱 오는 사이클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4년 6개월부터 시작해서 뭐 5년 6개월, 7년 5개월, 뭐 1년 7개월 이렇게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네네. 얘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1, 2, 3, 4 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 이 박스권 안에서 놀았던 이 네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언제가 수익이 제일 좋았을까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5년 6개월째인가요? 그렇죠. 케이스 3와 비슷하죠, 지금. 네네네. IMF로 이래가지고 뭐 훅 500 내려가다가. 이하로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케이스. 네. 이때가 사실은 수익률이 가장 많았겠죠. 아. 그래서 변액보험을 투자하시면서 뭐 1년, 2년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게는 1년 7개월에서 길게는 5년 6개월 정도의 네. 텀이 있어야만 네. 그 지점으로 네. 회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볼 게 아니라 네. 변액보험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네. 된다. 이런 사이클을 두 번, 세 번 겪으면서 갈 수도 있겠다. 네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은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적립하는 기간에만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목돈이 쌓여버린 다음에는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맞네요. 쌓인 돈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채권으로 갈지 주식으로 갈지 그렇죠. 해외 채권으로 갈지 해외 주식으로 갈지 이런 것들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 들어서 이해를 좀 많이 됐던 시간인 것 같고요. 네. 이 책에 보면은 69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기억해야 될 말 같아요. 뭐냐면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이다. 투자도 때로는 견디고 네.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변액보험에 대한 어떤 투자도 긴 시간을 이렇게 견뎌내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네. 그거에 대한 수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